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노라고. 난 아무 잘못 없다고 했잖아. 공진단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공진단의 절규에는 분명 억울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절박한 소리 속에서도 더는 믿을 수 없는 자기 변명만이 들렸습니다. 공진단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경찰들의 손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경찰들의 단단한 소나기는 공진단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공진단 씨 이제 그만하시죠. 경찰 중 한 명이 차분한 목소리로 공진단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공진단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저놈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박도라 아니 김지영이 날 모함한 거야. 다 거짓말이라고. 공진단은 눈이 뒤집힌 채 억울하다는 듯 발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이미 공진단이 김지영을 납치하려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상태였고 공진단의 변명은 헛된 울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진단의 눈앞에 서 있는 김지영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공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지영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공진단을 향한 미움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김지영은 공진단의 비겁한 변명에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낼 필요조차 없다는 듯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공진단은 마지막 남은 희망조차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이야. 지영씨, 당신도 진실을 알고 있잖아. 이건 다 오해라고. 난 정말 사랑했어 박도라를 아니 지영씨를. 다들 날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공진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공진단의 모습은 더욱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진단은 자신이 공진택을 죽이려고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공진단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치고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공진단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도 안 돼. 내가 회장님을 죽이려 했다니 헛소리 하지 말라고. 공진단은 있는 힘을 다해 부정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공진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진단 씨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더는 발버둥쳐봤자 소용없습니다. 모든 게 다 밝혀졌으니까요.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는 공진단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이제 공진단의 변명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공진단은 경찰들에게 붙잡힌 채 천천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진단의 시선은 계속해서 김지영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해? 난 너를 정말 사랑했는데. 공진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지고 마치 기운이 빠진 사람처럼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나 김지영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영의 침묵은 공진단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차라리 소리쳐 질타를 받는 것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경찰들은 공진단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공진단은 경찰차 안에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모두 오해라고. 박도라가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 공진단의 목소리는 멀어져가는 경찰차 안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김지영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지만 그 끝은 공진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고필승은 밤새도록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서재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김지영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끝없이 떠올랐고 그 생각은 고필승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김지영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점점 고필승을 압박했습니다. 과거 박도라로서의 삶을 떠올리며 고필승은 이미 김지영이 대중의 관심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관심은 무거운 짐이 되어 어느새 김지영을 다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옆에 안전요원을 붙여야겠어.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고필승은 입술을 깨물며 박도식에게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눈빛은 한층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박도식은 그 말에 곧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동의해. 솔직히 나도 걱정 많이 했어.
얼마 전에도 그 칼국수 가게에서 팬들이라는 사람들이 난리친 거 기억나? 진짜 아찔했지. 그땐 그냥 지나갔지만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 요즘 사람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박도식의 말에 고필승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전 김지영이 새로 시작한 칼국수 가게에 자칭 박도라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팬인 척 김지영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듯 보였지만 금세 그들의 행동은 도를 넘었습니다. 결국 가게 안에서 진상을 부리며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고필승에게 더 큰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그때 그놈들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 그따위로 함부로 대하다니 이제는 진짜 보안이 필요해. 김지영은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제 박도라로서의 기억까지 돌아온 상황이니까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몰라. 고필승의 목소리는 갈수록 굳어졌습니다. 공진단의 위협과 김지영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이제는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고필승이었습니다. 박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필승의 결단을 지지했습니다. 맞아, 그냥 편하게 말하고 바로 보안팀을 붙이자. 지영이를 위한 거니까. 고필승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식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지영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배우였던 만큼 지금의 평범한 삶도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든 위험은 다가올 수 있었고 공진단이 이미 여러 차례 김지영을 괴롭히려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지영을 혼자 두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공진단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 이미 지영이한테 손을 대려 했던 놈이야. 그 자식이 쉽게 포기할 리가 없어. 공진단은 집착이 너무 강해. 고필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필승은 진작부터 공진단이 김지영을 향해 점점 더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짝사랑인 줄 알았던 공진단의 마음이 결국엔 병적인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지영이 박도라라는 사실을 알아채면서 공진단의 태도는 더욱 기괴하게 변했고 급기야 김지영을 납치하려는 무모한 시도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진단이 김지영을 해치려고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필승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안도, 그리고 김지영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요원도 붙이겠다고 지영이한테 말해야겠어.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김지영에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고필승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박도식도 고필승의 결단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마음을 알면 이해할 거야. 나도 도울 테니까 말해줘. 박도식은 고필승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고필승은 김지영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필승의 계획은 김지영을 다시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더 이상 그 어떤 위협도 다가오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필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김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공진단의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지영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에 감돌았고 고필승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보디가드를 붙이자. 내가 아무리 활동을 쉬고 있어도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해. 내가 옆에 있어도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야. 공진단이 또 어떤 짓을 벌일지 아무도 몰라. 고필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지영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그런 고필승의 진심을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김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난 이제 활동도 안 하고 있고 할머니랑 조용히 가게나 운영하면서 살고 있잖아. 보디가드를 붙이는 건 너무 과해. 솔직히 그건 나한테 부담이야. 김지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거부가 느껴졌습니다. 김지영의 얼굴에는 지금의 평온한 삶을 지키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필승은 그런 김지영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그래도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공진단의 위협이 지금도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잖아.
박도라였던 그 시절을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얼마 전에도 팬들이 찾아와서 난리친 거 기억나지? 그때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공진단도 그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봐. 보디가드를 붙이는 건 널 지키기 위해서야. 고필승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김지영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고필승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난 더 이상 박도라가 아니야. 이제 그냥 김지영으로 살고 있어. 오빠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날 기억하고 있다 해도 지금처럼 조용히 있으면 관심도 줄어들겠지. 보디가드를 붙이는 건 너무 과해. 그리고 그 비용도 문제잖아. 보디가드가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젠 배우 생활을 쉬고 있잖아. 굳이 그 돈을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 김지영의 눈빛에는 고필승을 설득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필승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김지영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박도라였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조용히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비용 문제까지 고려하면 김지영의 결정을 무조건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고필승은 입술을 꽉 깨물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공진단이 경찰에 체포된 지금 당장은 위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진단의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필승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영이 이렇게 단호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말도 맞아.